안녕하세요. 꿀팁과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안센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인터뷰를 할 건데 저희 고요님이죠. 고요님 인터뷰를 할 건데 옆에 와 계십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고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요님은 이제 건축사시고 현재 1인으로 지금 활동을 이제 하고 계시고 여태까지 지금 보시는 바가 알겠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고 이제 소개를 해주실 거지만은 지금 강의도 여러 가지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한번 이제 쭉 해보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요로 활동하고 있는 아지트 고요고요. 건축을 한 10년 정도 했고 건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시작이 해안건축이라는 곳에서 6년 정도 현상 설계와 디자인 위주로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을 워낙 좋아하는 그 분야가 되어서 디자인 쪽으로 많이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성종합건축사무소라는 곳에서 4년 근무하다가 이제 얼마 전에 퇴사해서 제 사무소를 준비하고 있고, 지금은 고요 스튜디오 교육 플랫폼이랑 디자인 베이스의 회사를 설립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력이 10년이나 되시는 거네요? 네, 경력 10년 차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나이도 많지 않으신 편에 속한데도 경력도 10년이시고 혼자 또 대표로 나오셔가지고 이제 오늘 대단하시네요. 감사하게도 기회가 좋아서 너무 좋네요. 지금 이제 오른쪽에 보시니까 인스타그램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저는 이제 2020년부터 아지트고요라는 인스타를 운영해왔고, 제가 해안건축 다닐 때 디자인을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 선택받지 못하면 없어지는 제 디자인들이 좀 아까워서 아카이빙 목적으로 이제 계정을 운영해왔던 게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요레터라고 뉴스레터를 좀 발행을 하고 있어요. 제가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 독립출판도 한번 해보기도 했고, 그래서 건축가 시선이라는 주제로 제가 경험했던 건축이나 저의 생각들 그런 것들을 조금씩 담담히 적어 내려가는 뉴스레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요 스튜디오를 설립해서 제가 좋아하는 디자인 베이스의 작업들, 그리고 강의도 하고 있고 외주도 받아서 디자인 작업도 하고 있고 그런 다양한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는 초보 사장님입니다. 아이고, 네. 잘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소개는 이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고요 스튜디오에서 어떤 거를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걸 간단하게 소개를 잠깐 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까요? 고요 스튜디오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가 디자인을 워낙 좋아하니까 디자인 공모전도 많이 출품을 하고 있고요. 외주 이미지 같은 것들도 받아서 고요 스타일로 렌더링해서 보내드리고 있고, 그리고 클래스도 오픈해서 이제 전 D5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D5 렌더링 강의 이런 것들을 오프라인에서 이제 많은 학생분들, 실무자분들을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강의를 하는데 강의 같은 것들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지도 궁금하긴 하네요. 클래스를 예전부터 운영을 했는데 그때까지는 제가 아직 강의력이 없다 보니까 세미나 형식으로 많이 진행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고요 스튜디오를 오픈하면서 다양하게 강의를 스터디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 D5 기초를 알려주는 기초반이랑, 그리고 고요 스타일로 투시도를 잡을 수 있도록 완성도 있는 이미지를 만드는 완성도반, 이렇게 두 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은 강의에 앞서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시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쭉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건축 실무를 오래 했기 때문에 사실은 렌더링을 건축 이미지를 전문으로 만드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건축 실무에서 쓰는 렌더링이 어느 정도 인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왜 건축 실무에서 저는 렌더링을 좀 중요하게 여겼냐면,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건데 결국은 내 건축 디자인을 누군가한테 더 잘 보여주고 싶은 욕망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내게 선택이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결국은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이 건축 렌더링이 실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렌더링은 예쁜 그림을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설계를 설득하는 또 하나의 언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건축 이미지는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설명용 이미지랑 설득용 이미지인데, 설명용 이미지는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기본 렌더링이나 콜라주, 도면,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 전체가 다 설명용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고, 설득용 이미지는 그런 설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냥 한 컷으로 봤을 때 이 건물에서 어떤 상상이 불러일으켜지고 이해보다는 감정이 느껴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감도, 투시도, 파이널 컷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저는 그 사이에 있는 제가 지향하는 이미지의 퀄리티는 디자인 컨펌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완전히 파이널 컷, 투시도 이런 거는 정말 전문의 영역인 것이고, 저는 그것보다 내 상사를 설득하고 대표님을 설득하고 뭐 건축주의 잠깐의 미팅에서 그런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빠르고 효과적이고 또 가성비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빠른 속도로 효과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제가 이미지를 만드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미지를 가져왔는데, 저 왼쪽이 설명용 이미지, 오른쪽이 설득용 이미지. 둘 다 뭐가 좋고 나쁨의 차이가 아니라, 왼쪽은 어떤 감정이 느껴진다기보다는 건물의 형태나 어떤 재질감이나 뭐 이런 식이구나 라는 걸 이해하는 정도의 이미지이고, 오른쪽은 도시에서 이 건물을 바라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으면 좋겠구나, 디자이너의 감정이 들어간 이미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딱 설명용과 설득용이 느껴지는 느낌이네요. 네, 그런 느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축에서 좋은 이미지란 얼마나 실사화가 되었느냐가 아니라, 이 디자이너가 이 건물을 얼마나 멋지게, 내 설계를 얼마나 멋지게 표현하느냐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건물을 좀 매력적이게 보이게 하는 구도나 어떤 내가 원하는 분위기, 재질감, 그리고 디자인하면서 특히 중점으로 둔 포인트 등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좋은 건축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디자인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이미지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결국은 디자인 한 사람, 우리 설계자, 건축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잘 만드는 게 생각보다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이런 식의 방향으로 스터디하고 이미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딥5를 쓰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좀 질문을 해봤어요. 왜 딥5를 쓰는가. 저는 처음에는 엔스케이프 유저였거든요. 꽤 오랫동안 실무에서도 엔스케이프를 썼었고, 저도 엔스케이프를 오래 쓰긴 했습니다. 네네. 엔스케이프의 장점은 일단 빠르다는 거가 장점이죠. 그리고 빠르고 효과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장점이 있는데, 엔스케이프는 스케치업 안에 있는 플러그인처럼 연동을 하고 있는 거고, 딥5는 외부 프로그램처럼 연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스케치업은 모델링 파일이 가볍게 유지가 된다는 좀 장점이 있어요. 결국 우리는 이미지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디자인을 하는 게 목적이니까, 모델링 파일이 가볍다는 건 굉장히 큰 유리한 점을 갖고 간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딥5 안에서 빛, 재질, 카메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디자인 피드백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굉장히 좋은 퀄리티를 할 수 있다는 거가 좀 장점이고, 사실 딥5는 엔스케이프랑은 좀 다르게 처음에 딱 열었을 때 기능이 너무 많아서 처음 시작이 좀 막막해요. 저도 처음에 접하고 나서 꽤 오랫동안 못 쓰겠다 하고 안 쓰긴 했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실무에서는 반복적으로 쓰는 핵심 기능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고현님께 배우시면 되겠네요. 네, 저한테 배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환경 분위기 변화를 쉽게 조절하면서 다양한 분위기를 테스트 해볼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제가 좀 사례를 가져와 봤는데, 같은 모델링 파일로 다양한 환경을 조절해 본 겁니다. 딥5 자체에서 뭐 딸깍으로 이루어지는 요즘 시대의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다양한 환경 변화들을 우리가 조절값을 통해서 조절해 보면 이런 식의 내가 내 디자인이 어느 환경에서 더 돋보이는가를 테스트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은 이런 것들이 딱 봤을 때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네. 메커니즘만 조금 이해가 되면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쉬워지는 것 같긴 하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 직감 하나하나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하나하나가 눌렀을 때 혹은 변경을 했을 때 무엇이 변하고 내가 어떤 분위기를 위해서 무엇을 조절해야겠구나를 이해하면 더 재밌게 다양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좀 장점인 것 같더라고요. 아, 이게.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주경과 야경의 표현도 뭐 간단하게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그려놓고 이제 좀 조절해보면서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D5 자체에서 AI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진짜 딸깍으로 만들어내는 환경 변화입니다. 이게 디자인의 일관성을 어느 정도 유지해 주면서 이게 파이널 컷으로 쓰기는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내가 원하는 분위기의 뭐 설경이라든지 뭐 석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AI를 통해서 환경 변화를 시킬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조금씩 내가 원하는 분위기로 쉽게 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게 이제 D5를 쓰는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좋은 렌더링은 저는 이제 enscape든 D5든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아는 것보다 구도, 빛, 재질, 스케일감 이런 것들을 좋은 이미지를 판단하는 눈과 감각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를 하든 제가 이미지를 만들 때든 구도 잡는 거에서 굉장히 시간과 노력을 많이 써요. 그래서 구도 면에서 보면 사실 구도를 어떻게 잡는가는 취향과 감각의 영역이긴 합니다. 근데 정답은 없지만 공통점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만든 이미지들을 한 번씩 보여드릴 텐데 이런 것들 이렇게 투시도를 잡을 때 저는 시선과 여백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어떤 시선과 어떤 여백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시선은 항상 위로, 건물을 위로 봐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초보자분들 그리고 제가 강의하다 보면 다른 분들 만나보면 구도를 잡을 때 생각보다 더 위에서 많이 찍으세요. 사람이 떠 있는 상태로 많이 찍으시는데 그런 것들이 구도를 이상하고 어색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이니까 항상 땅 아래에서 땅에서 붙어서 건물을 위로 보는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아이폰이나 카메라 볼 때 이제 3분할로 이제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그런 기법을 이용해서 저 4개의 점 언저리로 건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여백을 주면서 찍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하늘과 땅의 비율을 좀 비슷하게 가져가려고 해요. 그래야 건물이 좀 여유 있게 보이고 우리가 실제 건물을 볼 때도 땅과 하늘이 다 같이 보이잖아요. 건물 하나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쓰면서 하는 편이고 그리고 프레이밍 기술이라고 주변 요소로 건물이 좀 더 집중되도록 주변의 요소들을 많이 활용해서 그 건물이 가릴지언정 그게 더 집중되는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구도를 잡고 있습니다. 네. 일단 세 가지에 대한 건 저도 다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가지 한 가지가 있는 게 퍼스펙티브에 대한 정도를 어느 정도 하시는지 궁금하긴 해요. 저는 그 많은 사람마다 그 감각이 좀 다르지만 거의 60 언저리로 잡고 가거든요. 스케치업에 대한 필드 오브 뷰를 네네네. FOV를 60 정도로 잡으면 조금 안정감 있게. 자, 기본은 60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보면서 조금 줄이든 늘리든 하는 거죠. 투시도의 경우는. 근데 실내 투시도의 경우는 좀 더 낮게 45나 뭐 40이나 이렇게 잡아가는 편이고 근데 기본적으로 투시도 조감도는 60이라는 숫자 안에서 좀 변경하는 편입니다. 저랑 좀 비슷하시긴 해요. 저는 근데 외부 투시는 저도 60으로 잡고요. 저는 오히려 실내 투시도를 65로 잡기 시작합니다. 아, 더 광각으로 잡으시는구나.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클라이언트와 상의를 할 때 공간이 부족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45로 잡게 되면은 실제 있는 공간, 사람의 감각이 어떻게 보면은 60이랑 비슷하다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 더 이제 늘려서 표현을 하고 늘렸을 때 단점은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45로 해야지 이 공간 구성이 딱 그 컴팩트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쁜 건 맞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긴데 저희는 미팅을 할 때 다 보여줘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목적성이 다르다. 네. 이 설명용 이미지의 느낌. 네, 딱 그거고 네. 이쁜 느낌을 만들려면 45, 50 요 정도로 맞추시는 게 좋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같은 디자인과 이미지라도 어떤 구도와 어떤 비율과 어떤 여백을 주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양한 이미지를 만들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테스트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느낌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것도 인도에서도 찍어보고 정면에서도 찍어보고 뭐 차도에서도 찍어보고 하면서 이 건물이 갖는 장점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구도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구도로 내 디자인을 돋보일 수 있는 구도를 찾는 겁니다. 대신에 원칙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원칙에 의해서 좀 안정감 있는 구도를 잡는 건 기초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네. 확실히 저도 이제 디자인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면적이 처음부터 정해진 설계들도 있잖아요. 면적에 맞춰서 계속 하다 보면은 형태에 조금 비중을 못 두는 경우가 있다 보면은 결국 이런 투시도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경우가 꽤 많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많이 스터디하면 할수록 형태의 힘이 좀 약해도 투시도로 어떻게든 좀 커버가 그쵸, 가능하다? 그쵸. 이런 게 맞아요. 좀 가능하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이런 스터디를 많이 공부하시는 게 굉장한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시선을 항상 바닥에서 건물을 봐야 되는 거고 여백을 줄 때는 이렇게 찍기보다는 이렇게 찍는 걸 더 선호합니다. 이제 하늘을 좀 더 나오게 찍고 바닥을 좀 더 여유 있게 찍어야 우리가 실제 건물을 볼 때 이렇게 볼 일은 없잖아요. 항상 하늘이 다 보이니까 바닥에서 뜰 때. 그리고 이렇게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이것보단 이렇게 더 여유롭게 찍어야 추후에 뭐 이미지 활용도 면에서도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이렇게도 쓸 수 있으니까 애초에 찍을 때 좀 여유와 이런 걸 가지고 찍으시길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너무 좋은 팁인 게 저도 항상 렌더링 찍을 때 주변부를 좀 더 넓게 찍어요. 그게 굉장히 좋은 팁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제가 렌더링이나 이미지 만들 때 중요시하는 건 구도, 시선과 여백에 집중해서 구도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이 순서대로 스터디도 하고 이 순서대로 실제로 렌더링도 하고 그리고 셀프 피드백도 이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구도 잡고 재질 넣고 빛 환경을 주고 그다음 실내 조명 넣고 주변 환경을 구성한 다음에 그리고 나머지 디테일한 것들 그런 것들을 추가하면서 이대로 하면 나중에 우리가 결국은 내가 내 이미지를 봤을 때 부족함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추가할 수 있고 변경할 수 있고 디벨롭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단계별로 디벨롭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카테고리화 시키면. 그래서 결국은 구도, 재질, 빛 환경, 실내 조명, 주변 환경, 디테일 이런 식으로 하나씩 레이어링을 해가면서 이미지를 만들면 속도도 빠르고 조금 더 퀄리티도 높고 셀프 체크도 할 수 있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좀 이제 디테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후보정까지 가야겠죠. 이제 좋은 이미지를 만들려면 뭐 디테일하면서 6단계로 끝낼 수도 있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후보정 방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보정 단계를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D5 이미지를 찍으면 여기 이미지 체크란에 뭐 굉장히 많은 레이어가 있어요. 이렇게 찍으면 뭐 다양한 방식의 이미지들이 활성화가 돼요. 근데 저는 이미지를 찍을 때는 AO, 리플렉션, Gdepth 그리고 뭐 AI로 변경할 수 있는 채널 하나 그리고 원본 이미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지를 만드는 편이에요. 그래서 원본 이미지랑 Gdepth를 찍으면 이렇게 까만색에 점점 갈수록 흐려지는 그라데이션의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AO는 우리가 빛이 닿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의 약간 음영, 건물의 깊이감을 주어주는 거 그리고 재질감의 반사값이 있는 것들에 대한 리플렉션 그것들을 가져와서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그걸 지금 이제 포토샵에 있는 뭐 멀티플라이나 컬러번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얘기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요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우선 보시면 요 이미지를 아까 그렇게 뽑으면 투시도, Gdepth, AO, 리플렉션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이것들을 하나씩 가져오는 겁니다. 우선 투시도를 하나 갖고 올게요. 네. 원본 파일을 하나 갖고 오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Gdepth를 가져옵니다. 그 위로 올린 다음에 Gdepth는 여기 멀티플라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곱하기죠 한국어로 네. 곱하기를 적용해 주시고 한 20 정도
봐가면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빛이나 평면적인 거를 안쪽과 바닥은 좀 어둡게, 뒤로 갈수록 조금 밝게 그렇게 해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스타일링을 계속 하면 되는 맞습니다. 네, 좀 깊이감을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AO를 가져옵니다. AO를 갖고 와서 AO는 컬러 번으로 얘도 20부터 봐가면서 시작을 하면 됩니다. 10부터 보는데 너무 까매졌다 싶으면 조금 줄여도 되고요. 네, 결국 보고 내가 만족하는 정도까지 네, 이제 맞습니다. 스타일링 네, 하면 된다. 좀 깊이감이 생길 느낌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확실히 겁니다. 생겼어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플렉션 갖고 와서 반사를 주는데 반사는 스크린으로 줍니다. 스크린으로 주면 이렇게 반사가 반사가 돼요. 확 올라가네요. 반사가 올라가는데 이것도 줄이셔도 되고 뭐 그대로 가셔도 되고 그거는 이제 감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 E 하나의 이미지로 병합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필터에 카메라 로우 필터라고 있어요. 네. 그걸 열어주시면 우리가 D5에서도 노출값, 뭐 하이라이트 값 이런 거, 비네팅 값 이런 거 다 줄 수 있는데 네. 어차피 이제 합성하니까 우리는 D5에서는 원본만 뽑아내고 네. 합성 후에 여기서 조금씩 변경을 해주는 겁니다. 저는 주로 어떤 거를 많이 하냐면 여기 텍스처 값을 살짝 올려줍니다. 텍스처 값을 올리면 조금 더 이미지의 그 텍스처 값이 살아나거든요. 텍스처가 살아난다. 네, 텍스처가 살아나니까 이거 조금 더 주고 라이트도 약간 이거는 뭐 익스포저를 네, 익스포저는 이미지 원하는 이미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노출도를 살짝 건드려주고 저는 그리고 온도 값을 살짝 올려줘요. 네, 저는 따뜻한 분위기를 좀 좋아해서 이건 정말 선택적인 부분이 맞아요. 네, 본인이 원하는 이미지를 여기서 조금씩 조절해가면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D5 자체만으로 분위기를 모든 걸 다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 다음에 저는 비네팅 값을 살짝 둬서 건물의 집중도를 조금 올려주는 편이에요. 네. 너무 좋네요.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최종본이 완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원본과 좀 비교를 해버리면 원본과 최종본을 봤을 때 약간 깊이감과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약간씩 조절해 줄 수 있는 거죠. 확실히 좀 달라 보이긴 하네요. 좀 달라 보이죠. 네. 네. 저는 이렇게 해서 1차 버전과 2차 버전을 통해서 최종본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스터디하는 방식으로는 같은 모델링 가지고 일단 환경 변화,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연습, 그리고 모델링의 구도를 좀 변경시켜서 이건 정면으로 바꾼 거예요? 네, 정면으로 바꾼 거. 그리고 정면으로 바꾸면서 환경도 다시 또 변경시켜보고 이런 하나의 이미지나 파이널 컷을 가지고 3개에 거쳐서 좀 스터디를 한다면 조금 더 우리가 D5랑 친해질 수도 있고 조절값 같은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스터디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요즘에 AI를 되게 많이 쓰잖아요. 네. 결국에는 AI도 잘 쓰려면 그 구도라든지 그 다음에 렌더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학습이 많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딱 이때쯤에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AI로 넘어가시면 굉장히 이점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저도 AI만으로 뭐 요즘 너무나 잘 나오니까 굳이 이런 D5나 이런 거를 공부해야 하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긴 해요. 근데 결국은 우리는 이제 이미 멋진 이미지를 만들자가 목적이 아니라 이 내 설계를 더 돋보이게 만들고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만드는 거니까 이런 다양한 구도와 다양한 분위기와 이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조절해 가면서 만들 수 있다는 게 건축 생활이나 이런 거에 큰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거를 어쨌든 기반으로 외주 작업도 하시고 강의도 이제 열어셔서 진행도 하시는데 네. 이거를 기반으로 D5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기초반도 운영하실 계획인 거고, 그죠? 네네. 그리고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구도라던가 분위기라던가
어떤 계획적인 부분에서 설득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네. 얘기라던가 네. 이런 집중적인 얘기들을 뒤에다가 하시게 되는 얘기들을 네, 네. 한다는 네. 이제 얘기들인 것 음. 같아요. 그리고 오전 반, 오후 반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 맞습니다. 토요일에 네. 이제 기초반과 완성도반 이렇게 해가지고 나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것 같고요. 앞으로 사장님이 되셨는데 더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더 좋은 활동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영상을 하도록 하고요. 네. 네,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한 번씩 더 불러서 더 좋은 말씀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불러주시면 또 놀러 올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